육진대학교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육진대학교는 뭐 성공적으로 그 모바일 전환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 좀 화제에서는 상당히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서는 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없지는 않아요. 맞습니까? 네, 뉴스에는 안 나오죠. 뉴스에 안 뉴스에 안 저희는 예. 조용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딱 좋습니다. 예, 저희가 그러니까 이슈가 될 때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때 그 사이트 내 저희가 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발언이 좀 센 분들이 일배로 가면서 예. 너무 행복해하고 있고요. 네, 저희 원래 웃자고 만든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분란 없이 조용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오늘 커뮤니티는 뭐였죠? 정말 죽었는가? 네, 커뮤니티 시대 이제 끝인가 뭐 그런 거 있죠. 네. 주제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사실. 전혀 안 끝났는데. 예, 저희 뉴스에는 안 나오고 되게 조용히 살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트래픽이 안 주고 있거든요. 가끔 아까 모바일 웹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봐도 디자인이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페북에 비해서 페북은 되게 이쁘잖아요. 일단. 근데 정말 너무 안 이뻐요. 근데 이상하게 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대만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오유도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쪽은 또 반대쪽에 정치적 의견이 계신 분들이 많이 봤는데 우대에서. 근데 DC 인사이드도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나름 옛날에 되게 이렇게 했던 커뮤니티들이 나름 아직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이 좀 안 됐고 또 뉴스에는 다 모바일만 나오니까 그렇지 사실 그렇게 많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 자체가 그냥 상당히 틀렸다. 지금 좀 지나치지 않다. 지금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왔어요. 뉴스에 안 나온다고 해서 못 사는 거는 아니다. 지금 상당히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 조용히 잘 살고 조용히 잘 살고 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제 한쪽에서 걷어가셔서 편하게 또 누가 건들지 않고 줬습니다. 건들지 않고 줬으니까.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데 커뮤니티 또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슈 같은 게 뜨면서 트래픽이 갑자기 몰리고 이런 것들이 좀 부러워 보이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광고 시장의 경우에는 레딧이나 나인개그 뭐 이런 그 수익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커뮤니티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커뮤니티가 트래픽이 늘면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내내 비용이었어요. 그게 광고 수익을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되게 이슈가 생겨서 트래픽이 늘 때 되게 싫었어요. 서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시장이 작아서 약간 광고주들이 빅매체로 쏠리는 현상이 있어요. 지금 페북이나 뭐 이쪽으로 쏠리겠지만.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트래픽이랑 이제 어느 정도 선만 넘어주면은 이제 과유불급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슈로 늘어난 트래픽은 또 광고주가 싫어해요. 왜냐하면 광고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광고 효과가 좋아졌어요. 광고 클릭을 좀 하시는 분들이 남아있고. 그 선을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커뮤니티 생존을 위한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익적인 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개선됐어요. 트래픽이 줄면서 이렇게 일배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오늘 주제랑 좀 다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아니요, 신선한 시각이라서 몰랐던 부분이 이제 공부가 되네요.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분 같은 경우는 신흥 커뮤니티를 뭐 표방을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하고 상당히 좀 다른 면모가 계신 것 같아요. 상당히 밴드만 하더라도 특히 이제 작년, 재작년에서 동창회 때는 엄청나게 크지 않았습니까? 작년 처음에 만든 해에는 이제 동창 그보다는 이제 좀 가족이나 친구들 그런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 두 번째 해에 이제 동창적부터 그때 좀 있었고요. 지금은 동창보다는 좀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주제형 포괄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 폐쇄형 모임에서 이제 오픈형 모임까지 다 아우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커뮤니티를 조금
그 좁혀 들어간다면 저희는 좀 더 확장해서 더 넓은 범위를 아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여기 아까 오기 전에 저도 그 아까 마찬가지로 왜 주제가 오늘 커뮤니티를 죽어서 그거였을까 하면 고민하고 하는데 다들 비슷한 생각들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거를 잡게 된 계기가 혹시라도 저희가 원래 커뮤니티라는 말을 붙이고 그거의 대표 서비스 격이 사실은 다음과 네이버 카페였잖아요. 사실 카페 서비스가 거의 대표격이었고 그 전으로 조금 올라온 프리첼이 되게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사실 프리첼은 얼마 전에 문을 닫았고 그리고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는 아직 건재하긴 하지만 사실 더 성장은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대표로 분리되는 서비스들이 조금 그러니까 PC 웹 시절의 대표로 분리된 서비스들이 조금 죽었다기보다는 성장 정체가 된 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걸 만드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봤고요. 그런 거 같네요, 진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었나요? 저는 설득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무 사전 질문도 없이 막 오라고 하는데 타이틀만 딱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나름 해봤는데, 어쨌든 저도 지금은 제가 밴드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카페 쪽도 했었고 블로그도 했었어서 그 상황도 알고 그러는데, 확실히 예전에 그 PC 웹 시절에 강했던 서비스들이 사실 이렇게 그 우때처럼 이렇게 우연한 기회 모바일로 전환이 잘 되면 살아남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PC 웹하고 또 모바일하고는 분명히 다른 많은 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를 사실은 못했다기보다는 이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실 PC 앱은 굉장히 큰 화면에 되게 많은 거를 띄워놓을 수 있는데 이게 모바일로 오면 굉장히 작은 화면에 응축해서 보여지잖아요. 근데 PC 시절에 그 수많은 기능을 붙였던 카페를 모바일로 다 전환을 잘 했는데 이 모바일 시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게 복잡하고 허들이 있고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모바일 시대 가서 죽지는 않았지만 이런 신흥 서비스들이 다시 생겨난 계기가 되고 기존의 강자들은 약간 정체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게 아닌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커뮤니티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는 절대 않고 오히려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가 다 있는 와중에서도 저희 밴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만 뭐 1,500만 이상 이렇게 사람을 먼슬리로 모을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커뮤니티 수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렇게 클래스팀 같은 것도 사실은 예전에 없던 걸 이렇게 만들어내신 거고 보면 커뮤니티는 예전보다 모바일 시대로 더 많이 쓰이고 있지만 예전에 대표적인 서비스가 약간 정체됐고 하지만 다른 형태로 더 많이 분화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제 밴드를 런칭을 하고 지금 이제 키워나가고 있는 거는 어떻게 굉장히 그 네이버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모회사이겠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해치를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게 사실 약간씩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카니발 레이저즈나 그러는데 이게 사실 처음 그 회사 내에서 밴드 서비스를 만들 때도 그런 우려가 살짝 있긴 했었어요. 왜냐면 그것도 비슷한 커뮤니티류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그걸 무서워하면은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알다시피 사실은 국내 전용 서비스잖아요. 국내 근데 우리는 글로벌 모바일로 가고 싶은데 글로벌에 가서 네이버 회원을 가입하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모바일 트렌드는 사실 메신저 유저가 가장 먼저 그랬지만 가입을 아주 퀵하게 전화번호만 가지고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뭐 아이디를 치고 비밀번호를 이게 아니고 되게 가볍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모바일에 그 카페에 엄청난 복잡한 기능과 네이버 회원 로그인가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네이버 카페에 가족 모임 만들어서 하세요 하면 뭐 네이버 아이디부터 해서 되게 어려워하셨는데 스마트폰 딱 지워지고 이 핸드폰으로 인증받아서 그냥 하세요 하시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겹침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밴드가 이 1,000만 이상 사람들 모를 때까지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가 죽진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그때까지 약간 더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겹침은 있더라도 저는 그런 혁신을 이뤄내는 게 그 시대가 변할 때 살아남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사실 뭐 이런 큰 변화가 있을 때 사실 죽은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PC 메신저 시장에서 네이트온이나 뭐 MSN이나 그런 것들 보면 엄청나게 더 이상 메신저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이 모바일 시대 바뀌면서 그 모바일 전화를 못하는 사이에 사실은 카카오톡이 라인이 위챗이 이런 거 잘 생겨났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서비스의 속성이 크게 바뀌는 건 아닌데도 그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잘 변화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
그 밴드가 뭐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 공개형 그런 그룹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카페가 했던 일을 상당히 많이 받아올 수가 있게. 네, 그렇죠. 네, 그런 면이 있긴 한데 또 그렇다고 또 그게 또 완전히 겹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밴드는 약간 중소형 타겟팅된 조금 더 끈적끈적한 그런 쪽에 좀 잘 맞고 카페 같은 경우는 좀 보면 되게 하나의 카페 들어가면 뭐 수백만 명이 있는 뭐 중고나라 같은 사이트도 있고 거기에 가면 뭐 게시판 카테고리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글도 막 엄청 장문으로 막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밴드 같은 서비스는 또 그런 게 또 잘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의 성격에 따라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용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카페밖에 없었으니까 가족 모임도 거기 만들고 뭐 학교 모임도 거기서 만들고 다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솔직히 가족 모임을 카페에 만들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맞춰서 따라 변하는 게 아닐까. 알겠습니다. 끈적끈적한 밴드. 끈적끈적한 걸로 치자면 또 클래스팅도 상당히 끈적끈적하지 않습니까? 그 가입자에 비해서 실제 사용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클래스팅 같은 경우는 학생이 직접 가입해 쓰는 것보다 교사분이 이제 학생들한테 쓰게 권유하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3월이나 9월에 트래픽이 확 느는 그런 효과가 있고 기본적으로 한 학기에 일단 쓰겠다고 이미 결정을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일반 서비스에 비해서 리텐션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트래픽이 일단 한 학기 결정을 거의 다 쓰고 다행히도 학생분들이 저희 인터페이스나 이런 게 조금 본인들이 원래 쓰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랑 많이 유사하다 보니까 좀 편하게 쓰실 수 있고 그래서 리텐션이 좋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그 지금 뭐 흔히 말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10대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전자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모바일은 뭐 더욱이 뭐 상당히 잘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는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 스토리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지금 사실 너무나도 잘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그쪽에서는 이제 전혀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이제 실제로 뭐 페이스북이나 다른 그 기존 거를 쓰는 학교들도 있는데 보통 학부모분들이 상당히 싫어하고요. 그 서비스에 약간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입견. 네, 약간 이제 여기서는 애들이 통제가 안 되고 이제 애들이 약간 놀고 뭐 안 좋은 말 배우고 안 좋은 정보 배우고 약간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래스팅은 표방하는 게 일단은 교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주는 거고 실제로 클래스팅 내에서 뭐 당연히 학생들이 또 머리를 써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제 뭐 비서호도 못 쓰게 한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교육적으로 계속 컨트롤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교사분이 있다 보니까 뭐 학생들끼리 싸움이 나기도 해요. 뭐 막 그 네가 잘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뭐 서로 막 클래스 가서 테러하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또 학생들이 또 금방 또 서로 막 반성하면서 내가 또 심했던 것 같다고 서로 사과도 하고 지금 이제 약간 교육에 포커스된 커뮤니티라서 조금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가끔 페이스북이나 다른 데에서 10대들 활동하는 거랑 클래스팅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 같은 10대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다른 패턴으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클래스팅 좀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실명 기반입니까? 어떻게? 아니요.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그 뭐 휴대폰으로 할 수도 있고 이메일을 할 수도 있고 아이디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름을 넣긴 넣었는데 뭐 실명을 안 한다고 꼭 그 못 쓰는 건 아닌데 일단 교사분이 클래스 학생이 조인을 신청을 했을 때 그걸 보고 이제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실명을 권유하죠. 근데 이제 당연히 실명 아니게 쓴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요. 교사가 그 학기 초에 권유를 해가지고 가입하게 만드는 커뮤니티. 네, 그 보통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보통 교사분 한 분을 이제 잘 모셔오면 보통 이제 학생 플러스 학부모 이렇게 한 50분이 딸려오기 때문에 교사분에 집중해서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습니다. 팁이네요. 네. 밴드도 예전에 동창회 총무가 밴드 하라 그러면 그냥 다 문자가 쏟아져가지고 다 50명씩 가입하고 그랬던. 네, 뭐 저희도 이게 공략하는 키포인트가 공략하는 키포인트가. 저번에 그런 동창회 뭐 회장 뭐 아니면 어떤 동호회 총무 그런 사람 타겟팅이 이게 넝쿨처럼 이렇게 넝쿨처럼 넘어가고 전문 용어로 이제 넝쿨처럼. 클래스팅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이제 교사분이 실제 쓰시는 분들은 이제 학생분들이지만 교사분들 잡으면 넝쿨처럼. 여기 되게 착한 학생들만 있나 봐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도 나름 그 노력을 하려고 반대로 또 근데 문제가 생길 때 자정작용으로 학생끼리 그런 이제 되게 착한 학생들이 이제 다른 학생들이 또 이상한 짓 하면 많이 또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어느 정도 자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진짜 됩니까? 그러니까 뭐 100%는 아니고 일단 교사분이 있으니까 그 커뮤니티 교사분이 내에서 어느 정도 그 완전 10대들만 있는 커뮤니티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너무 이상적이고 유토피아스러워서 약간 믿겨지지가 않는데, 근데 그런 데라면 믿고 맡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저희가 이제 가는 방향이 계속 이제 아무래도 교사가 그 기본적으로 해외 진출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교사가 못 보는 포스팅을 올릴 수 있는 거가 상당히 법적으로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 13세 이하 친구들이 예를 들어 뭐 포스팅을 올리는데 교사분이 이걸 볼 수 없다. 서로 프라이빗하게 욕을 하거나 뭐 왕따를 시키거나 할 수 있다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포스트를 교사가 이제 거의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무리 이제 감정이 격해서 싸우다가도 다시 약간 이제 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들 컸네요, 요즘 학생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뭐, 너무들 요즘에 많이들 써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페이스북도 자동으로 막 가입이 돼 있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얼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모르는데 막 가입하기 왼쪽에 막 오른쪽에 막 돼 있는. 뭐 모르시는 상황에서 가입되는 케이스는 글쎄요, 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아예 모르죠. 기본적으로 가입을 안 하셨으면 가입이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진짜입니까? 네. 페이스북 가입하기로 다른 서비스 가입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페이스북에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그 그룹의 멤버로 집어넣어서 나도 모르게 어떤 그룹의 멤버가 되어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세팅을 조금 달리 하시는 거예요. 프라이버시 세팅. 네. 그 세팅해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조정 가능합니다. 네. 네. 중년 컴맹 교실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복잡하군요. 네. 그 페이스북 커뮤니티, 지금 그야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쓰고 있을 것 같은데, 국감이나 이런 것들도 그쪽하고 약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 플랫폼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홈페이지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뉴스피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개개인마다 뉴스피드가 다른데 그거를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신다던가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주로 이제 아무래도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인스턴트 아티클 같이 이제 저희가 미디어 지금 베타 테스트 하고 알파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언론사들이랑 같이 저희가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 한국에 출시가 안 돼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문의가 좀 많이 폭주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려 섞인 얘기도 있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보다는 어떤 이제 플랫폼적인 측면에 우려들이 많으시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보면은 다 그때도 약간 다릅니다만 어떤 이제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세 분의 지금 플랫폼 어떤 이제 전략 그리고 이제 나아가 앞으로 이제 사업 계획이라면 이제 물론 이제 비밀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향 같은 게 앞으로 이제 커뮤니티의 모습일 것 같아요. 아까 이래서 커뮤니티 시대의 이제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김 이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한국의 이제 커뮤니티 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운영자가 있고 이제 어떤 이제 계층 구조가 있어서 상당히 폐쇄적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웹기관이라서 오픈되어 있는 PC 통신 이후로부터 이제 몇 년이 내려온 이런 커뮤니티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세 분들이 만드는 플랫폼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한 사실 이제 실명 기반의 이제 폐쇄형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실명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면도 있고요. 이제 클래스팅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걸 이제 조금씩 바꿔가면서 커뮤니티 이제 빈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커뮤니티의 앞으로의 모습 이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이렇게 되면 너무 이제 큰 그림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각자가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한 방향성이 결국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답변할 사람은 안지정이 시켜가지고 서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뭐 든 김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밴드 서비스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약간 폐쇄형 커뮤니티로 시작을 했다가 사실 고객을 보면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고객들의 문의 사항들을 꾸준히 보다 보면 왜 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 밴드를 찾을 수가 없냐.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검색이 안 되니까 아는 사람한테만 초대장을 보내서 가입하는 폐쇄적인 시스템이다 보니까 밴드는 한번 나가면은 다시 들어갈 수가 없고 초대를 받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초대를 받아야지. 예전에는 완전 폐쇄형의 초대 기반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은 초대장을 보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 여기에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어느 뭐 팬밴드를 만들어서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초대장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일도 많이 오고 해외에서도 그런 문의가 막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용자들이 원하는 건 이제 우리 플랫폼에서 이 관심사 기반으로 같이 써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싶어 하는구나, 찾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데 가려면 이렇게 실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뭐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걸그룹 팬밴드 들어가 제 실명하고 이름 사진 얼굴 쓰기 조금 그렇잖아요. 나이가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숨기고 가면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이렇게 익명을 쓰고, 뭐 게임 커뮤니티나 그런 데 갔을 때 익명을 쓰고 싶은데 완전 실명을 쓰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작년 말부터 이렇게 그 익명으로도 할 수 있게 이제 그 각 가입한 밴드별로 닉네임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올 봄부터 이제 밴드가 검색이 되게 해요. 밴드에 검색이 되게 하고 이제 완전 오픈된 컨텐츠는 가입하지 않아도 내용을 볼 수 있게 해서 단계적으로 이 오픈된 컨텐츠도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해서 진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시대적 요즘 흐름인 것 같아요. 보면 요즘 뭐 이제 그 커뮤니티, SNS, 뭐 소셜미디어 이런 것도 정의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다른데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이제 SNS가 뭐 3세대 접어들어서 얘기하면서 막 관심사용으로 다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 이런 게 포토 사진 기반의 관심사형 모임을 볼 수 있고 뭐 클래스팅 같은 경우는 약간 목적 지향적인 이렇게 어떤 특정 목적이 많이 부합되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저희는 약간 범용적이긴 한데 저희도 이제 그런 관심사 쪽 기반으로 가는 쪽으로 트렌드가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쪽으로 커뮤니티가 많이 생겨서 요즘은 어떤 이런 단체에 딱 가입하기보다는 그런 관심사들이 많이 있는 거 가서 내가 어떤 해시태그를 딱 찍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을 팔로우를 하거나 이렇게 간단한 몇 가지 동작만 가지고도 내가 관심 있는 컨텐츠들을 다 끌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진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 서비스를 진화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밴드의 방향성은 요즘 이제 관심사 기반의 커뮤니티. 올해 가장 큰 변화는 개방적이면서 관심사용으로 진화를 하는 게 올해 가장 큰 변화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어떤 한국형 커뮤니티 대부분이 관심사 또 물론 이제 기반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상당히 이제 소속감이나 예전에 관심사들은 좀 완전 폐쇄형 닫힌 쪽으로 우리 모임에 들어와야지만 이 관심사를 같이 나눌 수 있어야 했다면 요즘은 완전 개방된 소속감이라는 것도 굉장히 적게 좀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진화를 많이 하고 있고. 느슨한 형태로 관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왔다 나왔다. 사실 좀 이게 사람들이 게으르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그냥 알아서 몇 가지 선택만 딱 해놓으면 알아서 다 피드에 꽂히든 어디 판에 꽂히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워낙 서비스를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편리한, 더 간단한 그런 쪽을 추구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목적 지향형 그 커뮤니티라고 말씀하셨는데. 버티컬한 커뮤니티로서 지금 뭐 대표적이고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앞으로가 좀 궁금한데. 클래스팅은 기본적으로 현재는 이제 그 말씀하신 거랑 유사하게 일반 클래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프라인 클래스 기반이기 때문에 약간 폐쇄적인 클래스가 기본적인 형태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오픈 클래스라고 오픈용어로 이제 어떤 뭐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해서 교사분이 클래스를 열면 이제 누구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는 누구든지 오프라인 기반 클래스가 아니라 이제 온라인 기반의 클래스가 별도로 지금 그 제공이 되고 있고요. 저희 생각에는 이미 이제 커뮤니케이션 툴 그리고 커뮤니티 자체로도 물론 유의미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클래스팅이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모든 그 학생들의 행동 패턴이나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걸 기반으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제 학생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특정 뭐 활동을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거에 맞춰서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계속 학습 자료를 다르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어댑티브라고 적응학습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하려는 거는 이제 교사분들이 학생들을 위한 컨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교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출판사나 뭐 교육업체나 교사분들이 만든 컨텐츠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랑 비슷하게 이제 매일매일 학습할 수 있는 컨텐츠를 추천해 줄 수 있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더 진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기반이지만 컨텐츠 네.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풍성한 사용자 경험을 주고 그래서 또 굳건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예. 자체만으로 유의미하지만 이제 커뮤니티 이외에 그런 교육적 플랫폼으로 아마 이제 서비스를 추구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잠깐 언급하셨는데 넷플릭스하고 비교를 하면 딱 그 모델입니까? 네, 지금 유사하게 생각하고 그 월 정액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제 교육 컨텐츠를 개인화해서 이제 추천해주는 형태로 예. 이제 제공을 하고 그 학생이 또 학습을 하면은 그 학습 결과에 맞춰서 또 컨텐츠를 또 다르게 추천해주고 네,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또 그 컨텐츠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또 예. 발전할 수 있겠군요. 네, 흥미로운 시도인데요. 네. 순서대로. 네.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선 단기간으로 한 3년으로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의 이제 서비스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 인스타그램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희가 생각하는 좀 약간 커뮤니티의 활성화 방안은 이제 무엇이 공유될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또 오큘러스 가상현실 부분을 굉장히 좀 거의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웃긴 대학 대표로 나왔지만 사실 얼라이언스 인터넷 대표이기도 하잖아요. 네. 작년까지는 광고 쪽에 수익 나눠주는 쪽에 집중을 했다면 작년 초부터 좀 고민이 중소 인터넷 기업들이 이제 인터넷 기술을 어느 정도 갖췄는데 모바일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모바일 기술자들이 되게 태부적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다 네이버나 뭐 이쪽에 있고 투자 많이 받았다고 유명한 그런 스타트업이 좀 있고. 근데 그 자기 컨텐츠가 있고 운영 능력이 있는데 모바일 기술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올해 초부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모바일 앱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얼라이언스 인터넷이 하고 있고요. 그냥 기존에는 포털에 들어와서 카페를 만드세요 또는 이제 밴드처럼 들어와서 동창회 만드세요. 이렇게 포털을 관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안에 있잖아요. 저는 이제 내내 아웃사이더로 있었으니까 그냥 앱을 하나씩 그냥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올해 초까지 50개 정도를 만들어 드렸고요. 커뮤니티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바일 세상에도 분명히 게시판 서비스가 먹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모바일형 게시판 형태로 만들어서 50개를 만들어서 오픈을 안드로이드, 애플 다 오픈했고요. 근데 한 3개 정도가 잘 돼요. 하나는 발달장애 아동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잘하는 과정을 공유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그게 되게 잘 돼요. 부모님들이 서로 모이면서 우리 아이가 어땠고 어디 가서 뭐 교육을 받았는데 뭐 이런 그 앱이 되게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작곡가들이 아마추어 작곡가들이 많거든요. 거기 청출어람이라는 앱이 또 잘 되고 있고 또 의외로 그 아마추어 밴드들보다 백댄서들 있잖아요. 춤추는 사람들의 환경이 더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루벨이라고 그런 춤추는 사람들의 앱을 만들어줬는데 그것도 그게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실험을 커뮤니티에서 관련돼서 그걸 얼라이언스 인터넷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해나갈 거고요. 그 웃긴 대학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뭐 여러 가지 기사점에서 한국형 이런 말씀드렸으니까 그거에 앞서서 그냥 자립형 커뮤니티의 대표적이었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당연히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뭐 게시판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그 웹 포스팅을 월정액 얼마쯤 내면서 스스로 깔아가지고 뭐 DB 관리부터 이제 스스로 해서 완전히 이제 뭐 기존에 그때 이제 플랫폼이란 말도 없었겠습니다만 독립한 사이트를 이제 운영해 나가면서 이제 자립해 가는 거였는데 뭐 카페 같은 것이 이제 중흥한 이후로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죽은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엎친 데 덮친 게 이제 모바일이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들을 그 카페 운영자가 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힘든 이제 시대가 되어 버린 거죠. 이제 그 시대를 지금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혹시 일반적으로 이제 해주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그 지속 가능한 모델일까요? 아니면 모두들 전부 다 앞으로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네이버, 페이스북에 그냥 만들고 말지라고 하는 시대가 오게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잡스나 뭐 주커버 같은 양반들은 예.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능력이. 예. 근데 어쨌든 커뮤니티는 유저들이 많이 쓰는 쪽, 예. 그 다음에 유저들이 쓸 수 있게 주도할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이 되는 운영자, 그 예. 두 개로 판가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예측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각자 뭐 지금 여기 밴드나 클래스나 뭐 예. 플랫폼이나 다들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유저가 선택하는 쪽으로 흐를 거라고 봐요. 커뮤니티가 좋은 게 아니고 커뮤니티가 예. 그쪽으로 예. 흐를 텐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는 것 같아요. 다 각자 노력하고 네. 유저가 선택하면 그쪽으로 갈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그때 같은 스타일의 사이트들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요즘 이제 상황을 보면은 아까 이제 무슨 병맛 이런 뭐 키워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새로 생기는 키워드들은 대부분 약간 좀 극단적인 기존의 상업 플랫폼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애들이 독립해가지고 그 별도 이제 도메인을 따고 이런 케이스가 사실 눈에 많이 띄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뭐 다 내려놓고 우리 다 함께 그냥 밴드에 가입하면 되는 건지 감사합니다. 이거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아마 제목이 그래서 붙은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예. 인터넷 시대가 들었으면서 저는 인터넷은 항상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네이버 되게 훌륭한 서비스로 다음도 있고 예. 다음 안에 카페도 많지만 외부 사이트도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되게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예. 저는 생각해요. 예. 몰리겠지만 예. 그래도 외부 사이트들이 굉장히 외부 앱들이 되게 많아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편이어서 네.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노력들을 예. 하고 계시는군요. 저도 뭐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그 인터넷이 우리가 익명성을 이렇게 존중을 하고 인터넷에 이제 순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그게 뭐 심지어 이제 기존 질서에 있어서 이제 병맛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어떤 가치를 밖에서 이제 제공해 줄 수 있어야지 이제 전체적으로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뭐 그야말로 그 진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지금까지 이제 먼저 해오셨던 입장으로서 커뮤니티 그와 동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바가 있죠. 이제 커뮤니티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속에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다. 근데 커뮤니티 순기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포함해서 그동안 이제 커뮤니티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이런 이맛 때문에 사실 이제 커뮤니티를 해왔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 사회에 이제 커뮤니티로서의 그 가치를 재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사례들도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해오시면서 이런 것 좀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아무런 외부 영향이 없으면 커뮤니티는 되게 순기능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제도도 그렇고 국가기관도 그렇고 예. 아니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 커뮤니티에 뭐 이렇게 안 좋은 방향이 있다라는 걸 예. 너무 부각시켜버리고 그러면 또 왜곡돼요. 근데 사실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 사실 순기능을 하고 자정작용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자정작용을 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면 지금의 그때처럼. 예. 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영향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면 커뮤니티는 되게 자정작용을 하면서 인류가 이렇게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3, 40년밖에 안 된 거거든요. 되게 인류한테 되게 큰 진보인데 그게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뎌지는 것 같고 네. 저는 좀 믿는 편이에요. 커뮤니티를. 건드려서 문제가 생긴다. 요즘에 사실 뭐 커뮤니티에서 어떤 이슈가 생기면은 그게 그 링크를 바로 받아서 소셜 네트워크에 그 엄청나게 또 회자가 거기서 한번 증폭이 되고 또 그걸 또 한번 받아서 언론이 다시 한번 이제 증폭을 시키면서 가만히 놔두지를
하기엔 예. 순수 커뮤니티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근데 그거를 광고주가 활용을 하든지 바이럴로 그잖아요. 예, 바이럴. 예, 아니면 정치적인 캠페인이 영향을 주든지 그러니까 의도가 이렇게 담기기 시작하면 좀 바뀌죠. 네.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인데 그냥 순수하게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기 위한 장 네. 순수 커뮤니티라면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아니 뭐 물론 이 순수한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대다수긴 한데 항상 이제 그러니까 아까처럼 광고주 같이 이렇게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그걸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알고 그런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잘못된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럼 예전과 달리 이 퍼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정말 뭐 하나 조금 아는 것처럼 이렇게 퍼뜨리는 사실을 다 누가 올리면 그게 거의 뭐 몇 분 만에 그냥 쫙 퍼지니까 그러니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렇게 나쁜 영향을 주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다 실명 기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익명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다 보니 익명에 숨어서 이제 그런 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뭐 대부분 저는 좋은 분들이 많다는 거에 동의는 하지만 그런 걸로 인해 사실은 이게 맑은 물에 지능물을 조금만 해도 이게 흙탕물이 돼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잘못 놔두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커뮤니티 승인이 있다는 거 완전 동의하고 좋은 분들 만드는 것도 동의하지만 예, 그런 이렇게 약간 질서를 흐리거나 이렇게 좀 부탁질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좀 서비스타도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어떤 제한 조치들을 좀 취해야 되고 유저들도 좀 더 의식을 아무리 익명이어도 이렇게 누구를 뭐 비난하거나 근거공사기를 퍼뜨리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자정자가 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저도 이제 그 외부 계획은 적으면 적도 좋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또 필요한 부분은 또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플랫폼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되게 고려하시거나 기획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나요? 네, 저희도 그런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밴드에 가입해서 그냥 막 홍보 상업 채팅 쫙 보내고 빠지는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그냥 순기능으로 자정자고 되게 냅두면 계속 하세요 그거를. 그럼 이제 그런 거 이제 제한 조치를 걸어야지. 뭐 하루에 뭐 가입하시는 뭐 채팅을 보낼 수 있는 횟수 뭐 그런 거 동일한 거 보내면 자동으로 막아주는 거 그런 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찌푸리게 만드니까 불편하게 만드니까. 밴드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말이면 밴드를 하면서 밴드를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이것만 이제 보람이 있었다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이제 뭐 되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쪽으로 밴드 사업 쪽으로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수원대학교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에서 응급의학과 교수님인데 수원 쪽에서 소방대원들하고 이렇게 아주대 응급의학과 교수님들하고 서로 밴드를 만들어서 심정지 환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긴급 상황일 때 이 사람들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밴드 만들 서로 소통하고 알려주고 그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밴드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커뮤니티 자리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정보를 빨리빨리 교환하고 올리고 자료 공유하고 했더니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 그러니까 살아나는 확률이 5배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감사패를 만들어 보내주시고 메일을 주셨는데 저도 막 울컥하더라고요. 우리가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사회적 공익에 기여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던 적이 있어서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회사에 뭔가 사내 시스템 같은 게 중소업체들은 되게 필요했었는데 근데 구축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사내 커뮤니케이션이나 그런 결제용을 다 밴드로 활용을 했더니 회사에 어떤 그런 인트라넷 같은 게 필요 없이 다 회사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다 잘 되더라 해서 그런 사례를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저희가 또 나름 사회에 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 날이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느끼는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내 인트라넷까지 이제 밴드로 그런 활용도 가능하다는 거긴 한데 그걸 되게 잘 활용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물류 기업이었는데 제주도에 있는 거기 사람들이 뭐 이렇게 혼자 외국 나가 되게 쓸쓸하잖아요. 그런데
차 타고 어디 외국 가면 뭐 잘 출발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댓글 막 달아주고 잘 다녀오세요. 안전운전하세요 하고 어떤 배송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사진 찍어서 올리고 어디가 문제인지 체크를 하고 관계자들도 다 들어오게 되면 소통하고 그런 방식으로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사례를 만든 게 사실 이제 오프라인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온라인의 혜택을 사실 많이 보기 힘든 상황에서 이제 밴드 같은 그런 신흥 커뮤니티가 큰 도움을 준 것 같네요. 네, 저는 커뮤니티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마다 각각의 그 고유한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무대 같은 경우도 이제 각각의 문화가 있을 거고, 그 문화를 이제 커뮤니티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키려고 하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룰이죠. 사실은 뭐 법은 아니지만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어느 정도 룰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믿는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극소수 일조 아까 말씀하신 스팸 계정이나 페이스북도 요새 스팸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사실은 뭐 어느 커뮤니티랑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커뮤니티에서 기본적인 그런 걸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분들을 이제 악성 사용자를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는 분은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커뮤니티 관리자가 다 직접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술 플러스 이제 기능으로 제공을 해주면 커뮤니티 내에서 그 문화를 지키려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자정으로 이걸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네. 기술과 기능을 적절히 제공하면은 알아서 이걸 해주시는 분들이 등장한다. 이런 보통 그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커뮤니티 문화를 지키려는 분들이 상당히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지키려는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나 기술 같은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스팸 같은 경우 사실 기술적으로 그게 스팸인지 아닌지 걸러내는 이런 기본적인 기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뭐 악성 사용자 신고하는 기능. 근데 또 문제는 이제 악성 사용자를 또 신고한 게 이게 제대로 된 신고인지 반대로 악성 사용자가 1번 사용자를 신고한 건지 이제 이런 것도 필터링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할 거고. 또 아까 잠깐 뭐 언급하신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되고 그 행동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조금 더 지능적으로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 그 교실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제 훈훈한 얘기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사례는 아직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교실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약간 의기소침하고 뭐 왕따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교실에서 거의 존재가 없던 친구가 이제 클래스팀 같은 서비스 쓰면서 이제 선생님이 숙제도 온라인으로 내주고 이제 온라인 컷이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활동적으로 그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했고 그러니까 실제로 오프라인 관계도 상당히 좋아지고 이제 그런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희도 이제 서비스 만드는 입장에서 이제 그쪽 그런 사례가 벌어지는 교실 같은 데 상당히 이제 뭐 교사분이나 학부모분이 그 고맙다고 말을 할 때 상당히 뿌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거 상당히 좀 흥미롭네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숫기는 없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 아이가 표현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걸 약간 좀 끌어줄 수 있는 이거를 만들면 오프라인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교육 환경에서 낼 수 있든지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정말 그 커뮤니티가 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페이스북도 사례는 굉장히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경험하면서 아마 그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또 뭐 중간중간에 뭐 최근에는 그 시리아 난민 사태 관련해가지고 많이 공유됐던 좀 안타까운 그 사진 등등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떻습니까? 국내 쪽으로 관찰하십니까, 이사님? 네, 많이 보는데 이제 아무래도 국내 쪽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연령대가 젊다 보니까 젊습니까? 좀 유저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상대적으로 젊어.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데 봤을 때는 좀 더 이제 장년층의 상태에서 또 비교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페이스북이 이제 그 공유되는 게시물이라는 이런 게 좀 유머스럽거나 아니면 좀 감동적 코드로 많이 좀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뭐 저기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발견해가지고 뭐 이렇게 치매노인 찾았다는 거라든지 뭐 좋은 사례 그 감동적인 코드가 많이 좀 공유가 많죠. 아무래도 그 연령층이 적기 때문에 이제 감성적인 코드를 잘 살려주는 그런 커뮤니티 기능들을 이제 페이스북이 하고 있다. 밴드보다는 확실히 젊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밴드를
밴드를 지금 모르신다고 충격받아. 저도 밴드 데이터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뭐 지금 이제 우리한테 그 커뮤니티를 한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만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 중에 그 자립형 그 커뮤니티 이 얘기는 사실 앞으로 계속 나올 얘기 같아요. 이제 점점 또 인스타그램도 등장하고 또 분명히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 또 그 큰 기업에서 등장하고 동시에 제가 목적 지향해요. 이제 버티컬한 커뮤니티 플랫폼이잖아요. 여러 개의 이제 커뮤니티를 동시에 양산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나의 공동체를 내가 만들겠다고 아까 이제 총장님이나 우리 이제 대표님 같이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하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꿈을 꿔왔고 또 이제 앞으로 꾸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뭔가 팁이랄까 좀 주실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 얼라이언스 인터넷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갈증에서 시작을 하셨고 이제 모바일 대응 같은 경우도 그런 면에서 이제 활동을 해오셨는데 이제 선배로서 10년 이상 커뮤니티를 존속시켰던 이제 선배로서 이제 커뮤니티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뭐 반드시 어떤 독립형이 답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각자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커뮤니티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팁 같은 거 좀 듣고 싶은 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우대가 한참 잘 나갈 때 오유 운영하시는 분들 사실 왔었어요. 그래서 찾아주셨습니다. 우대가 너무 높을 때, 너무 높을 때. 네, 오유는 이제 시작했고 그래서 네.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 이제 말씀을 나누고. 광고 수익은 좀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런 때도 네. 왜 이런 걸 하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게 그 시절이 몇 년쯤 됐어요? 그게 이제 2005년? 2005년? 4년? 예, 그때는 10년 넘었네요. 네. 예, 저희가 엠파스랑도 거의 트래픽이 비슷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0위 안에 드는. 되게 의외로 잘 트래픽이 많았던 때예요. 근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래픽이 다 비용이었기 때문에 왜 하시려고 하죠? 네.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어쨌든 무대로 제가 뭐 기업가처럼 됐고 뭐 사업가처럼 됐으니 근데 사실 무대가 별거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게시판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긴 했지만 기능도 많고 게시판 하나에다가 운영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대를 할 때는 정말 그냥 유머, 웃긴 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24시간.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초에 그런 거를 기술적으로 저희가 뒷받침을 해주면 쉽게 누구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상반기에 겪은 건데 의외로 너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운영을 들어가면 일단 되게 힘들어요. 되게 뭐 24시간 쳐다봐야 되고 뭐 유저가 한 명 들어오면 그 유저하고 잘 놀아야 되고 뭐 이런데 약간 노력이 약간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0개를 만들었는데 한 3개 정도는 만들자마자 운영자가 거의 올인하는 커뮤니티였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어디다 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명이 들어오면 그 한 명하고 잘 놀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애착을 갖고 되게 운영을 잘 하시면 되게 커요. 계속. 이게 2의 n승으로 크는 게 커뮤니티거든요. 뭐 페북이 가장 큰 예일 텐데 그냥 순식간에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티를 만들고 성공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조금 하시고 좀 귀찮고 그래서 이렇게 접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말씀을 하시라고 말씀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모바일이든 인터넷이든 커뮤니티를 뭔가 내가 운영을 해보고 싶고 그걸로 비즈니스를 하고 싶고 이러시면 약간 고생을 좀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애착을 갖고 정말 올인을 어느 정도는 일정 기간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성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뭐 기술적인 뭐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있죠. 이 기술적인 인프라 문제는 있어요. 문제도 있지만 사실 스타트업에 기술자 구하기도 힘들고 구해봐야 커뮤니케이션도 너무 힘들고 뭐 이런 문제들이야 뭐 이미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인프라가 어느 정도 주어지고 기술적인 문제가 됐다면 운영만 되게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운영을 생각보다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일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서 뭐 열심히 하시면 다
어렵지 않게 됩니다.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때까지는 좀 올인하셔야 됩니다. 아, 네. 팁이군요.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글쎄요, 아무래도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버티는 그 기간 내에 다양한 저희 좀 큰 기업들에서 제공하는 예. 뭐 구글도 그렇고 뭐 저희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뭐 다음도 그렇고 다 벤처 관련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것을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뭐 비즈니스적인 뭐 커링 에지한 뭐 그런 부분을 가져가시기는 어렵겠지만 근데 거기서 교류를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과의 교류를 가는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꼭 그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스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커뮤니티를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 관련해서 이제 FB 스타트 하고 있고요. FB 스타트. 네. 그래서 이제 뭐 아직 초창기라서 뭐 아직 크게 국내에서는 아직은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어도 그것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에서 벌써 이제 어느 정도로 레코니션을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FB 스타트. 한국에서는 런칭을 한국도 FB 스타트 본사에서 같이 본사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인을 이용해라 이런 팁을 주셨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커뮤니티 관련해서는 이제 사람들의 니즈가 계속 시간이 지나서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는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 같은 이제 버티컬 서비스도 나온 것처럼 뭐 페이스북이나 밴드 같은 이제 큰 범용적인 서비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냅챗부터 새로운 끊임없는 서비스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늘 이제 다 나왔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끊임없이 계속 나올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회는 계속 있고 반대로 이제 중요한 거는 커뮤니티를 정말 잘 활용하는 초기 사용자를 모을 수 있냐가 중요한 거고 초기 사용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커뮤니티가 100명이 있으면 생산자는 1명이거든요. 99명 보는 사람들. 과연 생산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모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 처음부터 너무 큰 인프라 들여서 아예 새로운 서비스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있는 이런 플랫폼 밴드나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 모을 수 있는지부터 테스트를 하고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제 큰 기업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 같은 것도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처음부터 너무 큰 인프라나 돈을 투자하고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위험 부담도 크고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작게 스타트업에서 유행하는 린 스타트업 같은 용어처럼 작게 먼저 테스트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늘 새로운 커뮤니티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사회가 바뀌든지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처음에 커뮤니티를 같이 이제 스타트 해줄 생산자들인데 그분들을 모을 수 있는지 그런 운영자의 깜냥이 내가 되는지는 오히려 이제 이런 다른 플랫폼에서 한 번씩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피가 되고 살이 되네요. 사실 커뮤니티가 되게 범주가 크고 커뮤니티를 잘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물론 커뮤니티가 되게 다양하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시도가 많이 생길 거라고 하긴 하는데 새롭게 커뮤니티를 시작하실 거라면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커뮤니티는 버틴거리인가 아니면 범용적인 것인가 그리고 나는 플랫폼과 기술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나는 컨텐츠를 되게 잘 만들 수 있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해볼 것인가를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컨텐츠의 강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 있고 그런 스타트업을 하실 거라면 굳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시스템들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수익을 하시는 방향을 찾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지금 또 제가 아까 커뮤니티 트렌드가 이제 관심사가 많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관심사도 되긴 그것도 트렌드긴 하지만 요즘 트렌드가 또 1인 미디어, 1인이 퍼블리싱 하시는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동영상 1인 개인 미디어도 페리스코프라든가 아니면 미어캣이라든가 글로벌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국내에도 플럭 같은 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활용하고 기존의 페이스북이나 밴드나 그런 시스템부터 잘 활용을 하면
자기가 좋은 컨텐츠만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요즘 되게 쉽게 빠르게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활용하고 어디에 내가 강점이 있는가 잘 활용하고 트렌드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전에는 게시판 보드형이었다면 거기에서 이제 사진으로 바뀌고 사진에서 또 동영상 쪽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뭐 가상현실도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뭐 이게 사물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기술 트렌드와 컨텐츠 트렌드와 그런 플랫폼 트렌드가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잘 캐치를 해서 내가 하나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같이 나도 변화를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따라가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좀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굳이 내가 밑바닥부터 다 하나 빌려본다는 생각을 가지면 굉장히 어려워요. 커뮤니티가. 아까 인프라가 비용이라고 해서 정말 비용이거든요. 만만치 않아요. 수익화까지 갈 길이 굉장히 멀고 그래서 어디에 강점일까 어디에 맞춰갈 것인가 그리고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를 잘 캐치하고 항상 열린 자세로 되게 시장을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그냥 자립형 커뮤니티 하기가 힘든 시대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만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훨씬 더 펴질 수 있는 이런 지금 시대가 경쟁력 있는 되었다. 컨텐츠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굳이 밑바닥부터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커뮤니티 시대는 끝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완전 시작이다 이런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죠. 변화가 올 것 같은 이런 그런 자극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그 객석으로부터 한 2개 정도의 그 질문을 받고 시간 정말 빨리 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사이트를 주셔가지고 객석으로부터 한 2개 정도 두 분, 한 분만 더 먼저 질문 하나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IT매치 블로그의 최석이라고 합니다. 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커뮤니티가 좋은 것도 있고 관심사 기반도 있는데 혐오스러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든지 그런 커뮤니티들이 방치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페이스북도 그럴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할 생각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성 혐오 같은 게 굉장히 강한데 이 커뮤니티 구독자가 14만, 16만 이렇게 되는데도 뭐 이제 내버려 두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문제가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혐오다라고 그러니까 누군가 규정을 지었겠지만 실제로 그런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십몇 년 국민대학을 해오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에서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건 그냥 결국에 운영자의 깜냥 같아요. 운영자가 어디까지 해서 어디까지 통제를 할 거냐. 롯데 같은 경우에는 다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게시판도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 혐오라든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윤리적 도덕 기준에 안 맞으면 저희 게시판도 없애버려요. 근데 사실 대형 포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준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처리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저들도 자기들이 올린 컨텐츠가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되게 어렵지만 운영자들 각각의 회사들이 판단하고 처리해야 되는 문제 같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만 완벽한 해결 방안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저도 이제 커뮤니티 쪽도 해봤었고 블로그 카페도 해봤었고 지금 밴드도 하는데 비슷한 이슈는 항상 있었어요. 커뮤니티 쪽에. 근데 일단 가장 쉬운 툴은 사실은 신고 툴을 주는 거고요. 이게 신고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 처리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자의적으로 삭제하는 거는 이게 이 유저의 컨텐츠를 서비스 운영자라고 마음대로 지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건 쉬운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확실히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건 가차없이 지워요. 아예 밴드 폐쇄도 해요. 뭐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법적으로 다 누구나 문제가 되잖아요. 그건 가차가 없는데 나는 뭐가 싫어요. 이건 좀 애매해요. 이게 명예훼손이면 지울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싫어요. 이거 싫어의 정도가 어디까지는 우리가 지울 수 있는 거지? 사실 법적 문제가 안 되면 저희도 함부로 나서기 좀 어려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처리를 하긴 하지만 이게 단지 이 정도가 사회적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거하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완전 다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효를 서로 공유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 실효일 때는 우리가 지운다? 그것도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 기준은 신고 베이스로 하고 확실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때는 가차없이 처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하는 편이긴 해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역으로 저희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 이거를 자의적으로 지웠냐. 그건 저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저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티 운영자의 생각이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커뮤니티 운영할 것인가 철학이 중요한 것 같고, 클래스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육적인 서비스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한데, 클래스팅이 실제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학생들이 클래스를 개설할 수 있었는데 그걸 막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학생들끼리 클래스를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뭐 누구 욕하는 것부터 해서 뭐 미남물부터 해서 별의별 클래스가 다 생기는데, 신고 베이스를 하긴 하죠. 신고를 받는데 저희도 이제 유저가 적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수동으로 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이제 고민을 한 게, 클래스팅은 이제 교육 서비스다 보니까 이거 일단 교사만 클래스를 만들어서 바꿔야겠다. 당연히 학생들은 반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걸 감수하고 정책적으로 밀어붙인 거고요. 다행히도 지금 약간 클래스팅 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약간 찬성파 반대파가 나눠서 막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한 달 정도 지났으면 조금 잠잠해진 상태이긴 한데, 결국은 서비스 운영하시는 분의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내부에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당연히 이건 학생들이 엄청 반발할 건데 이걸 막았을 때, 그래도 불구하고 클래스팅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교육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걸 일단 막아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서, 서비스 커뮤니티 운영하시는 분마다 해결책이 다를 것 같습니다. 앞서 세 분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뭔가 법적으로 어긋나는 거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거하고 반대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근데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플랫폼을 쓰실 때, 가입하실 때 약속했던,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약속을 드리고 또 유저가 약속을 해주신 정책이 약간의 기반해가지고 그런 모두가 다 처리가 돼야죠. 그래서 어떤 유저 수가 많다, 뭐 이게 특별히 뭐 더 인기가 있다, 그래서 정책이 약간의 위배가 된다면 당연히 삭제가 됩니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한 질문 한번. 여러분들 이제 커뮤니티를 이끌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포부 간단하게 한마디씩 들으면서 오늘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 회사 지금 올해 왔고, 지금은 새로운 이제 밴드 서비스를 이제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이제 커뮤니티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잘 잡은 것 같고, 사실 원래 저희가 회사 분산 나올 때의 목표가 모바일과 글로벌로 가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 머무르려고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해외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서 글로벌 넘버 커뮤니티가 되겠다는 저희 글로벌 넘버 모임 커뮤니티가 되겠다. 그쪽이 가장 큰 꿈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클래스팅 같은 경우는 약간 버티컬한 그쪽으로 되게 잘 집중하신 케이스고, 저희는 좀 범용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술목과 뭐 그런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좀 되게 범용적인 모임, 어디에서 가족 모임 될 수 있고 완전 개방된 오픈형 주제형 모임 될 수 있는 다양한 모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큰 플랫폼이 되고 싶은 저희 포부고, 앞으로 글로벌로도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좀 요즘에 지쳐 있으면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약간 저희랑 성격은 조금 다르게 나를 중심으로 거대한 친구들이 소셜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 저희는 같은 주제나 그런 걸 가지고 어떤 그룹을 형성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약간 겹칠 수는 있지만 그건 좀 지향점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페이스북은 경쟁 상대로 보지 않는다. 영역이 좀 다른 거죠. 네, 영역이 조금 다른 거니까. 앞으로 기대됩니다. 클래스팅은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 이미 많이 쓰고 있지만, 국내에 사실 모든 학교에서 클래스팅을 쓰게 하고, 나아가서 정말 전 세계의 모든 클래스가 클래스팅을 쓰게 하는 게 목표고요. 궁극적으로는 클래스팅을 통해서 이제 약간 교육용 개인 비서 같은, 자비스 같은 그런 이제 커뮤니케이션 툴뿐만 아니라 학습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자비스요? 네. 그래서 개인화된 그런 학습, 어떻게 보면 과외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교사 입장에서는 그냥 교육용 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의미에서 이제 교육적인 그런 모든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아까 잠깐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플랫폼들을 쓰는 거를 학부모는 싫어하지만 클래스팅은 좋아한다. 이건 밴드나 페이스북 하는 거 싫어하지만 클래스팅
하는 거는 좋아하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포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로 나가는 페스티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서비스 개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스턴트 아티클, 그 다음에 M 개인 비서 서비스 같은 새로 나오는 서비스들은 안착이 중요한 것 같고요. 좀 길게 본다면은 그 아무래도 이제 오큘러스 아까 말씀드린 가상현실 플랫폼을 어떻게 잘 저희 기존 플랫폼이랑 다 연결을 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창고에서 대기하고 있는 게 굉장히 굉장한 것들이 많네요. 네. 그런가 봅니다. 네, 빨리 출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팔짠지 저는 마트보다는 그 동네 작은 가게들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형 기업들 저는 대북 경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은 커뮤니티들 좀 많이 만들고 이렇게 모바일 세상도 인터넷 세상도 좀 다양한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 그쪽을 위해서 좀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우리 커뮤니티계의 이제 동네 상권 지킴이를 지금 자처하시는 그런 활동 계속 해오셨는데 뭐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의 족적이 뭐 적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자립형 한국형 커뮤니티 위해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9시가 넘어버렸습니다. 지금 9시 3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그 사람과 사람의 부대낌이 없으면 또 살아갈 수 없는 게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또 우리는 공동체도 만들고 커뮤니티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해결할 수 없는 건 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지금 여기 계신 이제 네 분들이 그런 커뮤니티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커뮤니티의 시대 안 끝났네요. 네,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기대됩니다. 이제 네 분들의 포부 꼭 내년에 이루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그 한국에 그리고 글로벌한 커뮤니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